자, 125페이지 봅시다. 125페이지 보면은 3분의 내분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내분점 기억나? 나야 되는데, 그새.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있을 때 A점 x1, y1과 B점 x2, y2가 있을 때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AB에 M 대 N 내분점을 P라고 얘기를 하면은 P점이 여기 찍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M 대 N 하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AP 길이 대 BP 길이가 M 대 N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내분점. 그래서 내분점 공식 뭐였지? 자, M 더하기 N 분의 M 더하기 N 해놓고 X좌표 뒤에 거 먼저 써주고 앞에 거 나중에 써주고 M 더하기 N 분의 M 더하기 N 해놓고 Y좌표도 뒤에 거 먼저 써주고 앞에 거 나중에 써주고 한 게 내분점 공식. 그래서 자, 좌표 공간에서도 똑같습니다. 좌표 공간에 있는 두 점 A점과 X1, Y1, Z1과 자, B점 x2, y2, z2에 대해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얘기를 할 거야.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을 P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AP 길이랑 BP 길이가 M 대 N 하고 나온다는 얘기고 P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손만 아프겠지? 해서 N 해놓고 X좌표 뒤에 거 앞에 거 X2 콤마 M 더하기 M분의 M 더하기 N 해놓고 Y좌표도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나중에 Z좌표까지 써줘야 되겠네. 공간 좌표니까 M 더하기 M분의 M 더하기 해놓고 Z좌표도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나중에 해가지고 써준 게 M 대 N 내분점 공식. 자, 중점 공식은 뭐겠어? 똑같겠지. 자,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중점, y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눌 거고 z좌표끼리도 z2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네. 맞지? 오케이. 자, 또 뭐 있었지?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 활용한 거. 무게중심 있었네, 무게중심. 그치?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G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좌표 평면에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하고 나왔어. 그러면 좌표 공간이니까 z좌표까지 써준 게 무게중심이 될 거라고. 그래서 Z1 더하기 Z2 더하기 Z3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에서 Z좌표만 들어간 게 바로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어렵지 않네. 그치? 증명하는 것도 그냥 Z좌표 따로 해가지고 증명한 거고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7번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필수 7번 보니까 자, 아무튼 필수 7번부터 차근차근 볼게. 자, 3분의 내분점 구할 거야. A점 1, 1,3이 있고 B점 4, 5, 0이 있고 C점 0, 1, 4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얘기를 하고 선분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래서 P점의 좌표, Q점의 좌표 각각 따로따로 구해보자. 자, 첫 번째 P점의 좌표는 2대1로 내분할 거니까 2 더하기 1 분의 2 더하기 1 해놓고 X좌표 뒤에 거 먼저 써주고 4 앞에 거 나중에 써줄 거야 1 하고 콤마 2 더하기 1 분의 2 더하기 1 해놓고 Y좌표도 뒤에 거 먼저 써줄 거야 5 앞에 거 나중에 써줄 거야 마이너스 1 콤마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해놓고 Z좌표도 뒤에 거 먼저 써줄 거야 0 앞에 거 나중에 써줄 거야 3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8 더하기 1이니까 9 약분해가지고
3 10 더 빼기 1 해서 9니까 약분해가지고 3. 자, 이 녀석은 0이니까 3분의 3이라서 1 해가지고 P점의 좌표 찾아주고. 자, 두 번째 Q점의 좌표도 한번 찾아줘 볼 거야. Q점은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BC를. 자, 그래서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 해놓고 X좌표 뒤에 거 먼저 써줄 거야. 0 앞에 거 나중에 써줄 거야. 4 콤마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 해놓고 Y좌표 뒤에 거 먼저 써줄 거야. 1 앞에 거 나중에 써줄 거야. 5 콤마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 해놓고 Z좌표 뒤에 거 먼저 써줄 거야. 4 앞에 거 나중에 써줄 거야. 0 하고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4분의 10이니까 Q점의 좌표는 3 4분의 16이니까 4 4분의 4니까 1 하고 계산이 되겠다고. 그치? Q점 찾았고. 자, PQ의 중점 찾으래. 자, 3번 PQ의 중점 M은 그럼 2분의 X좌표끼리 더할 거야. 3 더하기 3 2분의 Y좌표끼리 더할 거야. 3 더하기 4 2분의 Z좌표끼리 더할 거야. 1 더하기 1 해가지고 3 2분의 7 1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서 Z좌표만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뒷페이지에 있는 거 마저 한번 해볼게. 유형 8번, 필수 8번으로 보면. 자, 3분의 4분점에 활용해가지고 나와있어. 자, 4점을 꼭지점으로 평행사변 0에서 A랑 B는 요 녀석이고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요 녀석일 때 C점, D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평행사변 0일 때 좌표 공간 안에 공간이야 공간, 평면 아니야. 자,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나오고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하고 나온 상태야. C점이 뭔지 모르겠고 D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두 대각선의 교점이 몇 나왔어? 0, 2, 마이너스 3 하고 나왔네. 자, 그랬을 때 C점, D점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래서 내분점 공식 이용해가지고 C점의 좌표를 뭐 X1, Y1, Z1에서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얘다. 얘도 X2, Y2, Z2에서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얘다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AC의 중점 찾아주면은 2분의 X1 더 빼기 마이너스 2 X1 빼기 2분의 Y1 마이너스 3 2분의 Z1 마이너스 4 계산한 게 0, 2, 마이너스 3이야. 이용하면 되고 자, BD의 중점도 마찬가지로 2분의 X2 마이너스 1, 2분의 Y2 마이너스 2, 2분의 Z2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5 걔가 0, 2, 마이너스 3이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다고. 맞아.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슬슬 뭐야? 귀찮잖아. 그치? 자, 그래가지고 내분 성질 이용해서 그냥 찾아줄 줄 알아야 돼. 그치? 내분 성질 이용해서. 자, 중점이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요점에서 요점으로 갈 때 X좌표가 2만큼 증가했으니까 얘에서 얘로 갈 때도 X좌표 2만큼 증가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X좌표가 2, 얘에서 이라고 할 때 Y좌표가 5 증가했으니까 얘에서 이라고 할 때도 Y좌표 5 증가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7. X좌표 1 증가했으니까 Z좌표 1 증가했으니까 여기서도 1 증가할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찾아줄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B부터 중점까지 가고 중점부터 여기까지 X, Y, Z 증가량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치? 중점이니까. 그래서 X좌표 1만큼 커졌어. 그러니까 X2는 1, 자, Y2는 마이너스에서 2로 4만큼 증가했어. 그래서 4만큼 증가해서 6, 5에서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 8만큼 감소했어. 그치? 마이너스 8 더해줬어.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8 더해줘서 마이너스 11 하고 그냥 써주면 되겠다고. 됐시오. 이해돼? 이렇게 풀어줄 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선분 A, B, C 하고 있을 때 이 녀석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 녀석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무게중심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이니까 9번 가보면 A.2,0,1과 B.0,1,-2랑 C.A,B,C에 대해서 무게중심 G의 좌표가 2,2,1 하고 나왔으니까 자, 무게중심의 좌표 찾아보면은 3분의 뭐야? 2 더하기 0 더하기 A X좌표끼리 싹 다 더하고 3분의 0 더하기 1 더하기 B하고 Y좌표끼리 싹 다 더하고 3분의 Z좌표끼리 더할 거야.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C 한 거 결과가 2,1,1이니까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1 나오고 얘가 2가 나오고 1 나오면 되겠대. 그래서 얘가 6이면 좋겠으니까 A가 4. 얘도 6이어야 되는 거니까 B는 5. 얘는 3이어야 되는 거니까 C는 5 하고 나올 거라고. 됐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네. C5 맞아?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어요?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풀고 연습 문제까지 한번 해볼게. 자, 구의 방정식 한번 해볼게. 구의 방정식 9 공이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평면에 뭐에 대응되겠어? 9는 공간에서의 9는 평면에서의 원이랑 비슷한 개념을 지닐 거야. 그렇지? 평면에서의 원이랑 비슷한 개념을 지닙니다.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은 정의가 뭐지?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아놓은 거고 공간좌표에서 9도 마찬가지 똑같은 정의로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자, 공간 안에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을 거야. 그러면 뭐가 생겨? 공이 생길 거라고. 그걸 9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때 이 한 점을 뭐라고 할 거라고? 중심. 이 같은 거리를 뭐라고 할 거라고?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좌표 공간 위에 한 점 뭐라고 할까? C라고 할게. 자, A, B, A점이라고 하자. A, B, C에서 자, 어떤 점, 좌표 공간 위에 있는 점 P점, X, Y, Z까지의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은 하나의 뭐가 생길 거라고? 공 모양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럴 때 이 점을 이 9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R을 9의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맞아. 자, 그럼 같은 거리라는 형태에 있으니까 x, y, z 사이의 관계식 구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거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에 루트 취한 게 r 하고 나오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r 제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에서 z 좌표만 들어온 거라고. 그치? 오케이. 그래서 평면에서 원의 성질이 9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네. 자, 그럼 이 녀석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얘를 싹 다 전개한 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되겠지. 자, 이 녀석을 싹 다 전개해버리면 x 제곱도 나오고 y 제곱도 나오고 z 제곱도 나오고 x에 대한 1차식도 나올 거고 y에 대한 1차식도 나올 거고 z에 대한 1차식도 나올 거고 상수항도 나올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일반형 보면 우리는 표준형, 즉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찾아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찾아줄 줄 알아야 되고 어디 보자. D인데. 일반형에서 뭐 9가 될 조건 찾아라 뭐 그런 문제가 나와. 그거는 이제 요구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크다 모양이 나와야지만 9를 구성한다. 그치?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별표를 쳐야 될까 싶긴 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별표 딱 하나만 치고 갈게. 131페이지 구의 방정식에다가 별표 딱 하나만 쳐놓을게. Z좌표만 들어갔구나. 자, 뒷페이지 132페이지.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가 나왔어.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가 나오면은 뭐 중심의 좌표 알려줬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왔어.
자, 일때 요 루트 속에 있는 요 식을 9의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자, 이 녀석이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려면 즉 9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이 0보다 커야 돼. 즉 실수가 나와야지만 9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아무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 일반형으로 나온 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만 찾아줄 줄 알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한번 찾아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y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10z는 마이너스 2에 놓고 그치? 원의 방정식 풀 때보다 손이 조금 더 아픈 거밖에 없어. 자, 완전 조식 만들어주는 거니까 여기다 4 더해줘서 반대 옆에도 4 더해줄 거고 여기도 9 더해줘서 9 더해줄 거고 25 더해줘서 25 더해주면은 x-2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z-5의 제곱이 계산하면 몇이요? 11, 36? 6의 제곱. 그래서 우리는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 5고 반지름의 길이가 6짜리인 9가 나와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2, 마이너스 3,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는 6하고 그치? 슥슥슥 풀어보시면 되고 자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좌표 평면에 접하는 9의 방정식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했던 거랑 조금 연관해서 보면은 자, 원인데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a, b면은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요점에 y좌표 b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자, y축에 접하는 원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a하고 되잖아. x좌표. 맞지? 자,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세울 수 있었어. 그치? 자, 요거랑 비슷하게 공이 xy 평면에 접하고 있대.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xy 평면에 접하고 있을 때 중심을 되게 못생겼네. b, c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할 거냐 이거야. 그치? 자, 그럼 x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점과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니까 xy 평면에 정사형시킨다는 의미지. 그치? 정사형시키면 몇 코마 돼? x좌표, y좌표는 그대로고 z좌표면 0 만들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z 좌표가 될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c제곱하고 될 거야. 그치? 그래서 xy 평면에 접했으니까 xy 말고 z 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yz 평면에 접할 거야. yz 평면은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지. 자, 그래서 여기에 9가 이렇게 앞쪽으로 접해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 a, b, c라고 있으면은 여기서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면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라고? a, b가 아니잖아. yz 평면에 내렸으니까 yz만 살아있어 0, b, c가 돼서 반지름의 길이가 a하고 될 거라고. 그래서 좌표는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a 제곱하고 세워주면 되고 zx 평면이 있어. zx 평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의 평면이고 자, 여기에 9 a, b, c를 중심으로 하는 9를 접하게 만들면 zx 평면이니까 접점은 a, 0, c하고 될 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b하고 되겠네.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b제곱 모양으로 9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돼. 알겠지?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축에 접하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자, 어떤 구가
X축과 Y축에 이렇게 접해 있더래. 그치? X축과 Y축에 접해 있어. 자, 그러니까 9가 X축,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접해 있을 거라고, 얘가. 그치? 살짝 맞닿아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중심을 A, B, C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 접점까지 연결했을 때 X축과 수직으로 만날 거고, 그치? 여기서 Y축에 내렸을 때 Y축과 수직으로 만나고 있을 거라고. 맞아. 자,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X축에 내리는 수선에 발휘되는 거니까 몇 몇이 돼? A, 0, 0이 될 거고, 요점의 좌표는 몇 몇이 돼? 0, B, 0이 될 거라고. 맞지? 맞나? 동시에 접하는 건 아니네. 자, X축에만 접하게 만들 거야. 동시에 접하는 건 나중에 문제로 나오나 보다. 자, 그러면은 X축에만 접할 거야. A, B, C 하고 나와 있을 때, 자, 여기서 X축에 접하는 점, 요 점을 연결해주면 X축이 접선의 역할을 할 거니까 수직으로 만나고 있을 거야. 그러면 X축에 내린 수선의 말이니까 A, 0, 0이 돼서 결국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된다. A는 빼서 0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뭐라고 만들어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요 녀석의 제곱이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하고 만들어져. 그치? 자, 두 번째 Y축에 접할 거야. Y축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9가 있으면, 자, 중심의 좌표가 A, B, C인 상태에서 여기 접점이 생길 거야. Y축 위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Y축이랑 수직으로 만나고 있을 거고. 맞지? 자, 그럼 이 녀석의 수선에 발되는 거니까 A, 다시 Y좌표만 살아있어. 0, B, 0이 돼서,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될 거라고. 그러면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고 Z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넣으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고, 자, 마찬가지로 Z축에 접하고 있는 형태의 9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의 좌표가 A, B, C 있을 때 요쯤에 접점의 좌표가 있을 거야. 그럼 Z축이 접선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여기가 수직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0, 0, C가 돼서, 자,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반지름.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모양으로 나오겠네. 됐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좌표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자, 거기에 대한 문제 뒤에 있는 거 같이 풀어보고 예제 한번 같이 해볼게.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자, 262번에 1번 보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9하고 나왔을 때 중심과 반지름 찾으래. 중심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 z는 빼진 거 없으니까 0이 중심의 좌표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 취한 3이 반지름이 될 거야. 별거 없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가 아니네.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6 하고 나왔어. 중심의 좌표는 이제 요거에 0이 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3이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고 반지름 여기다 루트 취한 4가 될 거야. 바로 찾아줄 수 있고. 자, 263번 보면 1번에서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5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9를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럼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z-5의 제곱은 3의 제곱하고 바로 세울 수 있고, 자, 두 번째 것도 중심이 3, 마이너스 4, 0이고 뭔 소리야? 중심이 0, 0,0이고 3, 마이너스 4, 0을 지나는 9를 찾아줘라 라고 이랬네. 그래서 반지름만 찾아주면은, 반지름은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일 거잖아. 얘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니까 5 하고 나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5의 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래. 그치? 어렵지 않네. 자, 264번 1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6z 더하기 2는 0하고 나왔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라 라고 이랬어. 그래서 완전조금씩 만들어주라는 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z제곱 플러스 6z를 마이너스 2라고 두고, 자, 1 더해주고 여기도 1 더해주고 4 더해주고 여기도 4 더해주고 9 더해주고 여기도 9 더해줘 버리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3의 제곱이 계산하니까 몇이요? 12.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1,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은 2루트 3 하고 나오겠네. 그치? 어렵지 않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중심이 원점이고 0,0 아니 뭔 소리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4y 더하기 9는 0을 찾아주래. 그래서 완전조금씩 만들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는 더하기 z제곱은 마이너스 9 만들어주고, 자,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4 해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z제곱은 4 하고 나와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2, 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 아우 쉬워. 그치? 손만 아파. 자, 265번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4고 다음 좌표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1번 xy 평면에 접할 거야. 자, xy 평면에 접하면은, 자, 물론 이 녀석들 공식 외워도 돼. 그치? 외워도 돼. xy 평면에 접하니까 z 좌표가 반지름이 될 거야 하고. 그치? yz 평면에 접하는 거니까 x 좌표 어딨어? x 좌표가 반지름이 될 거야 하고. zx 평면에 접하니까 y 좌표가 반지름이 돼 하고. 그치?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x축에 접하니까 y랑 z 제곱해서 더하는 게 반지름이 될 거야. 그치? 자, y축에 접하는 거니까 x랑 z 제곱해서 더하는 게 반지름이 될 거야. 그치? z축에 접하는 거니까 x랑 y 제곱해서 더하는 게 반지름이 될 거야. 공식으로 외워도 상관은 없어. 그치?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편한 대로 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상관없고. 왜 안 외워도 되고 못 풀어? 못 푸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xy 평면에 접한대. 그러니까 z 좌표가 반지름이 돼.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xy 평면에 접했어.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 4에서 수선의 발 내린 x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린 1, 마이너스 2, 0까지의 거리 4가 반지름이야. 이렇게 그냥 찾아도 된다고.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z-4의 제곱은 반지름이 사니까 4의 제곱하고 구하면 되고, 자, 2번 yz 평면에 접할 거야. yz 평면에 접하면은 1, 마이너스 2, 4를 yz 평면에 수선해 발 내린 0, 마이너스 2, 4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x좌표는 1이 될 거라고.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z-4의 제곱은 1 하고 나누면 되는 거고, 자, 3번 보면은 zx 평면에 접할 거야. 자, 그러면은 수선의 발이 뭐가 돼? 정사형시키니까 zx니까 y 좌표만 0 돼. 1, 0, 4. 그래서
요점부터 요점까지 거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하고 나오겠구나.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z-4의 제곱은 2의 제곱이야. 이렇게 그냥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이번엔 중심이 마이너스 3,2,1 하고 나와 있고 x축에 접하는 거,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거, 세 번째 z축에 접하는 거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럼 공식으로 해서 x축에 접하는 거니까 y좌표 제곱, z좌표 제곱해서 더하는 게 반지름이야 라고 외워도 되고, 그렇지? 자, 아니면은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뭐니까 마이너스 3,0,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야. 찾아도 된다고. 그치?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의 x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고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해서 루트 5가 반지름이 되겠대. 자, 그럼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제곱해서 5 얘가 뭐야? 원의 방정식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y축에 내릴 거야. 그럼 y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은 0,2,1짜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0,2,0짜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루트 10이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바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0 하고 하면 되고, 자,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z좌표면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0,0,1 돼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13.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3 하고 만들어지겠다고. 알겠어요? 어렵지 않네. 자, 거기에 대한 문제 몇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보자. 필수 10번, 11번, 12번 뭐 이렇게 많어? 자, 필수 10번, 11번까지만 풀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자. 이제 필수 10번 보니까, 자, 중심과 지나는 점 알려줬어. 그랬을 때 구의 방정식 구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좋네. 자, 10번 보니까 1번 중심이 3, 마이너스 1,2고 어디를 지날 거냐면은 2,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게 바로 반지름. 자, 얘끼리 빼서 제곱하고 1의 제곱 빼서 제곱할 거야. 2의 제곱 빼서 제곱할 거야. 3의 제곱 모양으로 나오는 거라서 루트 14.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14 모양으로 만들어지겠네. 자, 두 번째 2번 볼 거야. A점 2,0,3과 B점 마이너스 2,4,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자,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보면 어디 보자. 자, 9가 있을 때 A점 2,0,3과 B점 마이너스 2,4,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의 중심이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 거기서부터 A까지 거리 혹은 B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야. 이렇게 풀면 돼. 그치? 자, 그래서 A랑 B의 중점 찾자. 자,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줄 거야. 0,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줄 거야. 2,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줄 거야. 2가 바로 중심이 될 거고,
그 중심에서부터 A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에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할 거고 2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할 거야. 2의 제곱 더하기 z좌표끼리 빼서 제곱할 거야. 1의 제곱해서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9, 3이 반지름이 되겠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2의 제곱은 3의 제곱 모양으로 나와. 그치? 자, 밑에다가 참고해가지고 하나만 적어놓을게. 자, A점 x1, y1, z1과 B점 x2, y2, z2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은 x-x1 곱하기 x-x2 더하기 y-y1 곱하기 y-y2 더하기 z-z1 곱하기 z-z2는 0으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어요? 1학년 때는 요거 없이 한번 공식 나온 적 있었어. z좌표 없이.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이제 조만간 할 거야. 이번 주 중에 할 거야. 어차피 이번 주 중에 끝나니까. 자, 필수 11번 계산 귀찮은 것까지만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11번 보니까 자, 4점 0,0,0과 1,1,0과 2,0,0과 2,3,-2를 친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소. 자, 그래서 이렇게 4점을 친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자, 1학년 때는 원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점 몇 개만 줬었어? 아직 적고 있어? 뭐? 원점이 아니야? 자, 11번 볼 거야. 11번. 자, 1학년 때는 원의 방정식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몇 개 점을 줬었지? 3개를 줬었어. 왜 하필 3개를 줬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 점 3개 있으면 뭐가 만들어져? 평면이 만들어져. 그래서 평면 결정 조건. 오케이? 왜? 원은 평면 위에 도형이니까. 그래서 원이 만들어준다는 거나 평면이 만들어준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자, 게다가 점을 3개 준 또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지? 원의 방정식에 표준형이 일반형이 이렇게 써지거든.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 있어? A, B, C 3개 있네. 그러니까 식 몇 개 필요하다고. 3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점이 3개가 주어진 거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으라고. 맞아. 자,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더하기 d는 0하고 생겼어. 그러니까 미지수 몇 개 있어? 4개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해. 그래서 대입할 숫자 4개가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식 4개 찾아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돼. 그치? 어렵지 않네. 좀 복잡하다 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차근차근 대입할 겁니다. 대입해가지고 쉬운 숫자 나오는 것만 주겠지 뭐. 제발. 자, 그래서 처음에 0,0,0 대입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 x에 0, y에 0, z에 0 대입해버리니까 d 나오고 0 나오네. 그래서 d 없애줄 거야.
두 번째 1,1,0 대입해버리자. 1,1,0 대입하니까 x에 1, y에 1, z에 0 대입할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0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0이고 d도 0이야. 그래서 얘가 0.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식 하나 나왔고 세 번째 2,0,0 대입해버리자. 그래서 x에다가 2, 0, 0 대입할 거야. 4 더하기 0 더하기 0 플러스 2a 더하기 0 더하기 0 d도 0은 0 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다행이다. a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b는 0.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 자 a랑 b 구했어. d까지 구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녀석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네 번째 2,3, 마이너스 1 대입해볼 거야. 그래서 2 대입하니까 4 더하기 3 대입하니까 9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c가 0. 자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나오고 b가 0이랬으니까 얘는 0 나와. 그래서 계산해주면 c는 10 하고 나오겠네. 됐어요?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x y는 없고 z는 플러스 10y 그 다음 얘는 0 하면 되겠다고. 중심과 반지름 찾으라는 얘기는 없지? 다행이다. 요게 끝하고. 됐지? 열심히 계산하면 돼. 손만 아파. 자, 그 다음 271번 보면은 9를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아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그치? 9의 결정 조건이야. 결정 조건. 9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일반형으로 만들어진 거를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고친 다음에 이 파트가 0보다 커야지만 왜? 실수 제곱한 거라서 그래서 0보다 커야지만 9가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r제곱이 0이면은 한 점만 나타내. 그치?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면은 각각이 0일 거니까. 맞지? 자, 제곱한 게 0보다 작으면은 9가 안 나와. 오케이? 얘를 허9. 좀 이상하다. 원은 허원 하니까 좀 있어 보였는데. 그치? 자, 그래서 9가 안 나와. 그치? 9가 안 나와. 그래서 9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파트가 0보다 크다 조건 이용해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다 푼 사람은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필수 12번 봐주면 자, 좌표평면 또는 좌표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구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1번 9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ay 더하기 2z 더하기 6은 0이라는 구가 xy 평면에 접한대. 자,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한번 찾아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ay 더하기 z제곱 플러스 2z가 6이다 두고 4 더해주고 4 더해주고 마이너스 6인데 a제곱 더해주고 a제곱 더해주고 여기는 1 더해주고 1 더해줘서 정리해주면 x-2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얘가 xy 평면에 접한대. xy 평면에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중심이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xy 평면에 접해버리면은 자, 수서에 발리는 게 2, 마이너스 a, 0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의 길이 1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1 나오면 되겠어. 그래서 a제곱이 2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양수의 값이니까 루트 2 하고. 그치? 자, 2번도 똑같은 문제.
점 1,5,4를 지나고 xy 평면 과 yz 평면과 z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어. 그치?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요 녀석이 자, 이렇게 있을 때 구가 있는데 자, 요 구가 xy 평면과도 접할 거고 yz 평면과도 접할 거고 zx 평면과도 동시에 접하는 형태의 구가 돼. 맞아. 자, 그러니까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가 전부 다 같아야 되겠네. 맞지?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요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r, r 하면 되겠다고.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구의 방정식은 뭐라고 작성하면 돼?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 더하기 z-r의 제곱은 r 제곱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이 녀석이 몇 몇을 지나? 1,5,4를 지나고 있대. 그래서 대입하면은 1-r의 제곱 플러스 5-r의 제곱 플러스 4-r의 제곱이 r 제곱 전개하니까 r 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10 r 더하기 25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8r 더하기 16이 r 제곱 나와서 r 제곱 하나 없어지고 계산해주면은 2r 제곱 마이너스 몇 나와? 20r 더하기 26 42는 0하고 나오겠네. 자,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10 r 더하기 21이 0이라서 3, 7 맘하면 되겠다. 그래서 r이 3 또는 7 뭐 구하래? 구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래. 자, 그래서 r이 3일 때는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플러스 z-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라는 구가 나올 거고, 두 번째 r이 7일 때도 마찬가지로 x-7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 더하기 z-7의 제곱은 7의 제곱이라는 구 두 개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두 개 찾아주면 됩니다. 원 할 때도 이거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잖아. 그치? 원에서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왔었잖아. 그치? 이것처럼 구도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필수 13번, 14번도 마저 하고 갈게. 자, 이번에는 이제 구의 방정식에서 성질에 대한 문제야. 자, 필수 13번 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z 마이너스 4는 0이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중심부터 찾아볼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z제곱 플러스 2z가 4하고 두고 1 더하고 1 더하고 4 더하고 4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주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z 더하기 1의 제곱이 10 하고 나오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가 1, 2, 마이너스 1 나오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 나오는 형태야. 맞지? 10? 맞겠지 뭐. 자, 그럼 요 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Z좌표가 음수니까 좀 밑으로 그려져 가지고 에이 못생겼어. 자,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가 1, 2,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하고. 그치? 자, 그랬을 때 XY 평면과 만나는 도형을 찾으래. 그러니까 구를 뭐야? 평면으로 쫙 잘라봐라 라는 얘기지. 그럼 구를 평면으로 자르면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어떤 모양이겠어? 원 모양이겠다. 그치? 원 모양이야.
자, 요 원 모양에서 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니까 원의 반지름을 찾아줘야 되게. 그치? 자, 그래서 요 원의 중심은 요쯤 생길 거고 중심이랑 요 구의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요 녀석 반지름이랑 수직으로 만나겠네. 요 평면이랑. 그치?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x, y 평면의 수선의 발열인 거라서 1, 2, 0 하고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 하고 나올 거고. 맞지? 자, 요 점은 9 위의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9의 중심까지 연결해 버리면은 반지름 나와서 루트 10 나올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여기 길이 찾아줄 수 있겠네. 3하고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요 9에 요 9래. 요 원의 넓이는 9파이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알겠어요? 자, 어떤 거 푸는 거랑 거의 비슷해? 우리 예전에 원에서 한 직선이 지나고 있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을 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현의 길이 찾는 거랑 똑같네.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 찾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서 여기 길이 찾고 현의 길이 찾는 거는 요 길이 2배 해가지고 찾아주면 된다는 거. 그거랑 똑같은 형태 문제야.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어? 나중에 9가 있을 때 요게 x축이 여기서 뚫고 지나가더래. 됐어? 그랬을 때 이 뚫고 지나가는 A점과 B점의 길이를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로도 응용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9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레린 것까지의 거리 찾아주고.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 나오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서 이 길이 찾고 그거 2배 해가지고 전체 길이 찾아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푸는 방법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 필수 14번으로 가보자. 필수 14번 가면 1번에 P점 마이너스 1, 2, 3에서 구획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이러고 비슷한 거 풀어봤네. 어떤 형태로 풀었었지? 원이 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려줄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찾겠다고 점의 좌표 찾아? 아니잖아. 어떻게 해줬어? 원의 중심부터 접점까지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 나오니까 A점부터 C점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이 길이 찾아주고 얘는 반지름이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서 이 길이 찾아줬었다고. 그치? 9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치? 자, P점 한 점에서 9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플러스 4z 더하기 5의 근 접선의 길이를 찾아라 라는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부터 찾고 시작하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z제곱 플러스 4z는 마이너스 5 해놓고 9 더해주고 9 더해주고 1 더하고 1 더하고 4 더하고 4 더해서 계산하면은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2의 제곱은 계산하니까 9하고 나와 3의 제곱. 그치? 그래서 중심이 3,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9가 나오는 상태에서. 그치? 9. 밖에 한 점 P에서 마이너스 1, 2, 3에서 중심은 3, 1, 마이너스 2. 자, 요 9의 접선을 그려줬어.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접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찾아주라는 문제야. 그래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을 테니까 접점이라서 P부터 이 녀석의 중심까지의 거리 구하겠다고. 맞지? 자, 그래서 여기 거리를 D라고 얘기를 하면은 D는 어떻게 구해? 루트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z좌표끼리 빼서 제곱할 거야. 하면은 17 더하기 25니까 42 루트 42 하고 나올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로 3 하고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PT 길이는 제곱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42-9에 나올 거라서 33. 그래서 PT 길이가 루트 33 이런 식으로 나오겠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2번 보자. 2번에서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점 a 2,0,3에서 9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에 위의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해봤어? 이 녀석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는 문제였지. 그지? 근데 어떻게 했었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뺀 게 최소값, 반지름을 더해준 길이가 최대값 해줬었네. 그지? 9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했어요. 9에서도 똑같아. 자, 그래서 이 녀석은 9가 이렇게 생겼을 때 중심의 좌표가 1,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 밖에 한 점 2,0,3에서 이 9 위의 점 P까지 연결한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라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찾아준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준 게 최소값, 반지름을 더해준 게 최대값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A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찾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하면은 D는 루트에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Z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계산하면은 14. 맞지? 루트 14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최대값은 중심까지 거리 루트 14에서 반지름의 길이 1 더해준 게 최대값. 최소값은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 뺀 게 최소값 하고 나오겠다. 알겠어요? 됐지? 자,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다 푼 사람은 연습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 잠깐만. 여기 봐봐. 어디 보자. 이 문제 조금 쉽게 푸는 방법 한번 해볼게. x, y 평면이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으로 생기는 요 도형. 알지? 자, 쉽게 찾는 방법 한번 해볼게. 좀만 더 쉽게. 뭐 하는 방법 똑같긴 한데, 알지? 좀만 더 쉽게 찾는 방법. 잘 안 되면은 식으로만 푸는 방법이 있거든. 그림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지 않고, 자, 그걸 소개시켜 주려고. 자, 뭐랑 지금 만나는 점 찾고 싶어? x, y 평면이랑 만나는 점 찾고 싶어. XY 평면이면 무슨 좌표가 0이야? Z좌표가 0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요 원의 방정식에서 Z 대신에 0 대입해버려. Z좌표가 0이니까 무조건. 그치? Z 대신에 0 대입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1은 10이라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9하고 나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 나온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결해도 상관없어. 됐어요? YZ 평면이랑 만난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된다고? Y 대신에 0 대입하면 되는 거고. ZX 평면이랑 만난다라고 하면은 아닌가? YZ니까 X 대신에 0 대입하는 거고. ZX 평면이랑 만나면은 Y 대신에 0 대입해가지고 6 세우면은 그게 바로 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평면과 만나는 원의 방정식 찾는 쉬운 방법입니다. 됐어요? 자, 이것만 책에다가 정리해놓고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디쯤 정리하면 될 것 같냐면은 136페이지 9의 방정식이 일반형 정도에다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뭐 요거랑 관련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 공간이 많아가지고. 됐지? 자, 보고 적으세요.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자, 중심이 1,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요 9의 방정식은 어떻게 적어줄 수 있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z-3의 제곱은 1 하고 적어줄 수 있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x, y 평면에 정사형을 시키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요런 원 모양이 나오겠어. 맞아. 자, 뭘 정사형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야. 요 대원을 정사형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9를 정사형시킨 거는.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되고 1, 2, 0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 자리가 돼? R로 똑같을 거야. R은 1로 똑같을 거야. 그치? 그럼 요 XY 평면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작성하면 될까?
중심이 1, 2, 0이고 반지름의 길이니까 뭐라고 작성하면 돼?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z제곱은 2라고 작성하면 돼? 안 돼. 얘는 9야 9. 그러니까 원은 z좌표 없이는 1 이렇게 작성이 될 거라고. 맞아. 그래서 x, y, z 중에서 문자 2개만 사용되는 거는 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런데 xy 평면이 아니고 xy 평면에 평행하면서 이렇게 떠 있는 요 녀석도 원이잖아. 요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나타내면 될까? 요 원의 방정식은. 자, 중심이 1, 2, 3이고 반지름의 길이 1이야. 그지? 그래서 원이니까 문자 2개만 사용해 줄 거야. 맞아? 그지? 자, 그럼 x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하고 나타내주면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럼 이 원이랑 똑같아져 버리잖아. 2원이 돼 버리잖아. 우리는 2원을 찾고 싶은데. 그럼 얘는 뭐라고 나타내주면 되냐면은 콤마 z는 3 이렇게 뒤에 써주면 돼. 됐어? 오케이. 자, x랑 y는 관계식이 얘가 성립해가지고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녀석의 z좌표가 지금 3이 나왔어. 그래서 이 원을 3만큼 위로 띄워줬다는 의미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안 써진 거는 z가 0이라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인 거야. 알겠어요? 됐어요? z가 0이라는 거랑 마찬가지고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인 거고. 자, z가 특별히 다른 값을 가지면 z는 3하고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자, 이것만 정리해놓고 우리 그 다음 단으로 갑시다. 자, 다 정리됐으면 우리 144페이지 벡터로 들어갑시다. 벡터 들어갈 거예요. 벡터. 수학의 꽃. 수학의 최종 종결지. 자, 벡터는 너네가 대학 가면은 사용이 안 되는 학과가 없어. 이과로 가면은. 알았어? 물화생지 전부 다 벡터 사용해. 알았어? 수학은 벡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알았어? 너네가 이과에 살짝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으면은 벡터랑 미적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알았어? 저 문과 갈 건데요. 문과 가면은 어문 계열 빼고는 전부 다 미적분은 할 줄 알아야 돼. 벡터는 몰라도. 알았어? 이과 계열 가면은 미적분이랑 벡터는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 오케이. 저 경영대 갈 건데요. 미적분 해. 경제학과 갈 건데요. 미적분 해. 문과에서도 미적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오케이. 미적분이 문과인데 왜 끄냐고? 문과 애들이 왜 하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미적분 해. 경제 공부하는 애들이 경제학과 가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미적분 다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해. 미적분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도거 동문학과라든지 국어 국문학과라든지 뭐 그런 데 가면 돼. 오케이. 자, 아무튼 벡터 들어가 봅시다. 벡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 진짜 사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수학의 꽃 최종 종결지. 자, 벡터 볼 거야. 벡터.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 벡터는 뭘 벡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전부 다 숫자 가지고 놀았어. 숫자 가지고 놀았어. 그래서 1, 2, 3 뭐 분수나 소수나 유리수나 무리수나 뭐 복소수까지. 그치?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놀았어. 그런 숫자들은 뭐만 가지고 있냐면은 크기만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그치? 크기만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자, 이렇게 크기만 가지고 있는 녀석에서 이제 우리는 뭐까지 고려해 줄 거냐면은 방향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고려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해줘. 크기만 있는 요 녀석을 벡터와 다른 개념으로 스칼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스칼라라는 개념만 배운 거야. 알지? 크기만 가지고 우리가 놀았어. 오케이? 어떤 숫자의 크기만 가지고 놀았어. 자, 이제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우리가 같이 고려해가지고 어떤 녀석을 연산을 해주고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치? 자, 그럼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뭐 그런 값은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 중에서 속도라는 녀석과 힘,
이란 녀석이 있어. 그치? 힘 어디서 배워? 물리에서 역학에서 많이 배우잖아. 그치? 그래서 힘을 나타낼 때 뭐 해줘? 이렇게 화살표 나타내잖아. 그치? 자, 요거를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요 화살표를. 오케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존재하는 거를 벡터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어요? 벡터. 자, 그럼 스칼라는 뭐가 있냐? 속력이 있어. 그치? 속력은 스칼라라고 얘기를 해줘.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스칼라라고 얘기를 해줘. 뭐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속력은 스칼라 값이야. 그치? 크기가 없어. 뭐 방향이 없어. 크기만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저기 최근에 유행했던 자기계발서 제목 중에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치? 빠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치? 잘못된 표현이네. 왜? 속도는 뭐가 존재해? 방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문과놈들이 책 쓰니까 이러는 거야. 그치? 이과가 책 썼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치? 그래서 책도 이과가 써야 돼. 오케이? 이런 실수 안 하게. 자, 아무튼 속도, 힘 같은 거를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걸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144페이지 밑줄 쳐가면서 할 거야. 빨간색으로 밑줄 칠 겁니다. 자, 가로 1번 속도와 힘과 같이 크기와 방향에다가 밑줄 쳐놔.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에다가 밑줄 쳐놓으라고. 밑줄. 빨간색으로 밑줄 쫙 쳐놓고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해준다. 첫 번째 줄 1번에. 자, 이제 벡터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앞으로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해줄 거고, 그림으로 표현해 줄 때 우리는 화살표로 표현해 줄 거야. 그래서 화살표만 찍 긋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수학적으로 화살표가 시작하는 시점과 화살표가 끝나는 종점을 연결해 주는 이런 화살표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벡터가 될 거야. A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시점. B를 뭐라고 한다고? 끝나는 점이니까 종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 그래서 시점에서부터 종점으로 가는 형태의 화살표를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래 놓고 이 벡터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A, B, 화살표 이렇게 나타내 줄 거야. 그치? 자, 그럼 화살표가 시작됐는데 를 왼쪽에 써주고 화살표가 끝난 데를 오른쪽에 써줘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뭐 물론 B, A 해놓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나타낼 거야. 알았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시면 되고, 어디 보자. 그 다음 뭐 2번에서 한 얘기는 시점 종점에 대한 얘기니까 뭐 중요하긴 한데 막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 시점, 종점. 자, 3번 벡터의 크기 해가지고 나와 있네. 벡터의 크기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 자, 벡터의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거는 표현 기호로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은 A, B 벡터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나타낼 겁니다. 그치? 절대값 붙여서 나타낼 거야. 자, 벡터를 앞으로 계속 시점, 종점 가지고 하면은 귀찮으니까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이 녀석은 A 벡터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치? 자, 그래서 벡터의 크기 옆에다 써놔. 요 기호 있지? 요 기호 옆에다가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에 절대값 붙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거라고. 그치? 밑에 써있다. 안 써도 되겠다. 뭐 쓴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치? 밑에 써있네.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벡터 나타낸 거는 지금 시작점과 종점이 표현이 안 됐으니까 좀 조심해줘야 돼. 어디가 시작점인지 어디가 종점인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치? 이렇게 됐을 때는. 자, 그 다음에 5번 가니까 단위 벡터란 얘기가 나왔어. 단위 벡터. 자, 단위 벡터는 뭘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 자, 그래서 뭐가 1인 벡터야?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길이가 1인 벡터. 자, 그래서 단위 벡터 옆에다가
5번에다가 별표 딱 하나만 쳐놓고 단위 벡터 옆에다가 식 좀 써볼게. 자, 단위 벡터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 B 벡터를 A, B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게 단위 벡터야. 즉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게 단위 벡터야. 됐어? 이게 단위 벡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건데 아무튼 단위 벡터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C까지 적어놓고 갈게. 자, 6번 가보면 자, 6번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벡터가 나오냐면은 A 벡터가 나와. A 벡터니까 뭐야? 시작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야. 그치? 시작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크기가 있겠어, 없겠어? 크기는 지금 벡터의 길이라고 했잖아. 선분의 길이. 그치? 그러니까 길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이런 식으로 시작점과 종점이 같아서 크기가 0인 벡터를 우리는 0벡터 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는 기호로 0 하고 나타내줄 거야. 숫자 0이랑은 다른 의미야. 이제 숫자 0이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얘는 0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고 뭐가 0이야? 벡터의 크기가 0인 벡터인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0 벡터 나와 있는 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갈게. 0 벡터의 크기는 0이다 하고. 그렇지? 그래서 0 벡터라는 표현인 거랑 숫자가 0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인 거야. 그렇지? 다른 표현. 자, 그럼 0 벡터도 벡터긴 하니까 방향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0 벡터의 방향은 크기가 없으니까 방향이 실제로는 없어. 방향이 없으니까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 같은데 방향이 없는 게 아니고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0 벡터의 방향은 어디야? 라고 하면 그냥 모든 방향 해버리면 돼. 그치? 0 벡터의 방향은 그냥 모든 방향이야. 그치?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진 벡터를 이제 우리는 평면 벡터라고 하고, 이제 좌표 공간에서 나타내진 이런 벡터를 공간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 그치? 참고로 알고 계시고. 어디 보자. 자, 밑에 있는 보기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 보기. 자, 정사각형이 주어졌어. 자, 정사각형 A, B, C, D 하고 나왔을 때 자,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을 준 거야. 자,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벡터, 즉 A, B 벡터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A, B 벡터를 단위 벡터야 라고 불러주겠다고. 그래서 자, A부터 D까지 벡터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1짜리니까 단위 벡터야. 이렇게 불러줄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AC 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A부터 C까지 가는 요 벡터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1대1대 루트 2니까 루트 2야. 이렇게 그냥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 그치? 자, 오른쪽 145페이지로 가보자. 서로 같은 벡터에다가 별표를 5개를 펑펑펑 쳐놓으세요. 자,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자, 벡터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니까 크기와 방향이 같이 존재하는 거니까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가 같다라는 얘기는 A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랑 B 벡터의 크기랑 방향이랑 모두 다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모두 같은 벡터를 우리는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어디 그려지든 상관없어.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벡터랑 이렇게 생긴 벡터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으니까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그럼 방향과 크기를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얘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똑같이 겹쳐지면 우리는 두 벡터를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치? 조금 더 나가서 이 두 벡터의 시작점끼리 연결해보고 종점끼리 연결해 봤을 때 뭐가 생기면은 평행사변형이 생기면은 두 벡터를 같은 벡터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평행사 변형이 생겼으면은 얘가 평행하고 크기가 같을 거니까. 맞아?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 그치?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보기에서 자, A, B, C, D 나왔을 때 자, A, B 벡터랑 같은 벡터를 한번 찾아볼 거야. A, B 벡터는 어떤 벡터랑 같아져? 얘랑 크기랑 방향이 같은 벡터니까 U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되겠지. 그래서 D, C 벡터랑 같은 벡터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D, A 벡터랑 같은 벡터를 찾아볼 거야. D, A 벡터랑은 어떤 벡터가 같아지겠어? 크기랑 방향이 같은 C, B 벡터가 같은 벡터가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C, B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보면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생각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벡터야. 그래서 AB 벡터가 있어. 그 녀석을 내가 A 벡터라고 얘기를 해줄게. 그치? 그랬을 때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 그러니까 어떤 벡터겠어? B에서 A로 가는 벡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BA 벡터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벡터에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BA 벡터를 AB 벡터에 마이너스 붙여서 써줄 겁니다. 벡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뭐가 반대라고? 방향이 반대일 거라고. 그치? 크기는 똑같은데.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BA 벡터는 뭐라고 써주면 되겠다고?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벡터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 그러면 방향이 무조건 반대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방향이 반대다 하고. 자, 그래서 벡터에서 뭐 마이너스 부호 붙으면 방향이 반대다라고 생각하고 자 기호로 보면은 BA 벡터에서 A, B 시작점 종점이 반대가 됐어. BA 자리가 바뀌었어.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가 생길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A랑 B랑 자리 바꾸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에도 별표 좀 쳐놔. 마이너스 붙으면은 방향이 반대구나. 자, 뒷페이지 개념 원리 익히기 통해서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고 갈게. 벡터 덧셈 뺄셈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벡터의 뜻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자. 자, 291번 보니까 A점, B점, C점, D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책에다가 화살표도 내가 그려보라는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어떤 벡터 그려보래? AB 벡터 그려보래. AB 벡터 그려보래. 그럼 어디가 시작점이고 A가 시작점이고 B가 종점인 벡터 그려주면 되겠지? 가자. 자, 두 번째 2번 BD 벡터 그려보래. 그럼 B가 시작점이고 D가 종점인 벡터 그려주면 되겠다. 맞지? 자, 3번 CA 벡터 그려보래. 그러니까 C가 시작점이고 A가 종점인 벡터를 그려주면 되고 4번 DC 벡터 그려보래. 그럼 D가 시작점이고 C가 종점인 벡터 그려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292번으로 가면 직사각형을 주어졌는데 3분의 길이가 AB 길이가 3이고 AD 길이가 4짜리인 직사각형을 주어진 상태야. 자 1번에서 BC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BC 벡터가 뭐야?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다. 그치? 자, 이 벡터의 크기는 요 선분의 길이랑 같은 거니까 그냥 4 하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AC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절대값은 크기야 크기 벡터의 크기. 그치? 절대값은 무조건 벡터의 크기야. 자, 그래서 AC 벡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되겠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 2하는 거니까 5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293번 볼게. 293번. 자, 293번은 그림 그리기 귀찮으니까 눈으로 보고 풀 거야. 자, 1번 보자. A랑 방향이 같은 벡터 찾으시오라고 했어. 자, 크기 고려하지 않고 방향이 같은 걸 찾을 거야. A라는 녀석 보니까 어떻게 생겨먹었어? 두 칸, 한 칸 이렇게 가는 벡터야. 그치? 그래서 두 칸, 한 칸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 다 찾아주면 되겠네. 뭐 있지? 1번 방향이 같은 거는 G벡터랑 H벡터도 방향이 같네. 그치? H벡터는 4칸, 2칸 같잖아. 그치? 기울기가 같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같을 거라고. 맞지? 자, 2번 볼 거야. A벡터랑 크기가 같은 벡터를 찾을 거야. 자, 이제 방향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 같은 거 찾아줄 거야. 그럼 두 칸, 한 칸짜리로 만들어진 벡터 전부 다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있어? 바로 밑에 있는 T가 아니네? I벡터 있고 또 옆에 있는 C벡터도 한 칸, 두 칸이니까 크기는 같아. 바로 옆에 있는 D벡터도 한 칸, 두 칸이니까 크기가 같고 G벡터도 크기가 같아. 그치? 자, 여기까지 크기가 같은 벡터. 자, 그러니까 3번 A벡터랑 같은 벡터는 뭐라고? 방향도 같고 크기도 동시에 같아야 되는 거니까 G벡터밖에 없겠네. 그래서 G벡터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A벡터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찾아줘라 라고 했어. 그럼 A벡터가 이렇게 갔으니까 요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 벡터 찾아주면 되겠네. 어디 있어? 바로 밑에 있다. I벡터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294번 볼 거야. 직육면체, 정육면체, 직육면체 주어진 상태에서 A, B, C, D, E, F, G, H. 자, 1번에서는 A, B 벡터랑 서로 같은 벡터 찾아라 라고 이랬네. A, B 벡터니까 여기서 여기 벡터야. 그치? 서로 같은 벡터라는 거는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겹쳐지면 돼. 그러니까 뭐가 같아? DC 벡터, HG 벡터, EF 벡터가 같아지겠네. 그래서 같은 벡터는 DC 벡터, HG 벡터, EF 벡터 하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A, B, C, D, E, F, G, H 나와 있을 때 OG, 맞냐? CG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찾아줄 거야. CG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야.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찾아줄 겁니다. 뭐 있어? 얘. 방향 반대니까 또 얘. 또 얘. 끝. 얘도. 그치? 자, 그래서 GC 벡터. 또 HD 벡터. 또 EA 벡터. 또 FB 벡터. 해서 얘는 4개 찾아줄 거야. 그치?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1번 풀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계속 체크 한번 해볼 거야. 필수 1번 봐주면 정육각형을 주었어. 자, 정육각형은 이렇게 대각선 연결해 보면 전부 다 정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겠지. 자, 여기를 O라고 하고 A, B, C, D, E, F 하고 나와 있네. 자, 1번 T랑 서로 같은 벡터를 찾아주라 라고 얘기했어. 자, D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야. 그치? 자, 이 벡터랑 같은 벡터 찾아줄 겁니다. 어디 있어?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네. 그치? 자, 그래서 CO 벡터 또 OF 벡터 또 BA 벡터가 같은 벡터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BC 벡터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인 벡터를 찾아줄 거야. BC 어딨어? 자, 요 벡터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찾아줄 겁니다. 그럼 어디 표시하면 돼?
CB부터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CB 벡터, 그리고 DO 벡터, 그리고 OA 벡터, 그리고 EF 벡터 찾아주면 되는 거고. 3번 BD가 아니네 BC. BC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육각형 줬으니까 BC 벡터의 크기는 변의 길이랑 같겠네. 1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A. 요거를 찾으래. 뭐 찾으라는 거야? A 벡터의 크기를 찾으라는 거야. A 벡터의 크기는 결국 A부터 E까지 쫙 연결시켜 본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 정사각형이잖아. 그치? 얘랑 얘랑 연결해 보면은 얘를 수직으로 2등분하고 있어. 그치? 마른 무니까. 맞아. 자, 그러니까 이 길이 2배 하면 되겠네. 그치? 2배 하면 되겠네. 얘는 뭐야? 정사각형의 높이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길이가 1이니까 1대2대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 나오고 그거 2배 해서 루트 3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대. 되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책에서는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해가지고 풀기도 해. 그래서 여기가 30도고 60도짜리 직각삼각형. 그래서 1cm, 2cm 가지고 피타고라스적인 사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정삼각형 높이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든 상관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295번, 296번 풀고 진도 나가기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 앞에 못 푼 연습 문제 혹은 유제 못 푼 것들 풀다가 마무리할게.